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참사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본과 원칙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왕좌왕 끝에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정부, 아랫돌 빼어 윗돌 개는 정부 조직 개편안, 결국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놓은 관피아 방지 법안, 국가와 민족을 부정하는 국무총리 후보, 이것이 국가를 개조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안입니까? 제2기 내각에서야말로 자신의 책임을 눈물과 말로 회피하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바람입니다. 안전행정부 장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청와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무한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발생 일주일 뒤인 4월 23일 김장수 청와대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국가안보실로 상황 정보가 들어오면 해당 수석실로 보내는 게 역할이다라고 했습니다.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내용입니다. 장관님,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에 중대본인 안전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언론 브리핑 창구 역할 맡으신 거죠? 예, 초기에 그랬습니다. 그날 전원구조 후보 368명 구조 오보가 나왔지만 중대본은 오후 3시 30분에야 그 구조자 착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원구조 후보가 나오기 시작한 오전 11시부터 해수부가 구조자 오류를 정정한 오후 3시까지 안행부가 구조자 수를 오락가락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한 구조의 적기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겁니다. 세월호 구조 상황에 대한 언론 브리핑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사전 협의하셨습니까? 사전 협의 브리핑에 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국가안보실이 대외비로 관리하는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 관리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이것을 2차례 열람해봤습니다. 이 법령은 국가위기 관리를 위해서 분야별, 기관별로 위기관리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나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기준이 됩니다. 이 법령 제35조 제3항에는 위기 발생 시 대외 홍보활동의 공식적인 창구를 지정 운영하여 혼선이 없도록 하며 언론 브리핑 내용은 사전에 국가안보실과 협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처럼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중대본부장인 안행부 장관은 당연히 법령을 사전에 파악했어야 하고 안행부 역시 법령에서 본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사전에 파악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그 당시 장관님을 비롯해서 안행부가 이 법령의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까? 예,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이 사안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거나 책임 방기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규정대로 안행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이 법령에 따라서 언론 브리핑 내용을 확인하고 사전 협의했다면 368명 구조라는 그런 초대형 후보로 전 국민에게 혼동을 주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불상사는 없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규정은 분명히 있는데 참여정부 때 만들었을 당시에는 이 사전협의라는 것이 브리핑 때 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창구를 단일화하고 다만 그 당시는 재난까지 다 포함되는 경우에 한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저희들은 그때는 맞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재난에 관한 것은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와대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서울 지하철 추돌 사건이라든지 그 중대본이 만들어진 몇 개 경우도 브리핑을 할 때는 저희가 창구를 지정을 해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와대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규정에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했지 몰랐거나 또는 그것을 위배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참여정부 얘기하시는데요. 그 지침 자체는 여전히 현행 정부에 유효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에 따르면 그 안에 재난 안에는 지금 얘기하는 세월호 참사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균형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재난에 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저희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상황 보고는 합니다만은 청와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적어도 재난에 관해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또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법령을 보여드리죠.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 법령에 의해서 재난위기에 대한 다양한 임무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 상황의 종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각종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의 종합체계도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십니까? 국가안보실은 위기 상황관리 활동과 위기관리 연습 훈련에 대한 방향을 수립 제시할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기관들의 위기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PPT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안전행정부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고 청와대가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재난사고에 대한 국가안보실의 책무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청와대로 향할까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제대로 좀 읽어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법무부 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세월호 침몰 사고의 정부 책임과 관련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특정 기관을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먼저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보고 거기에서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행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법 지침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알고 계실 겁니다.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고요. 이 위반이 구조의 적기를 놓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이것은 반드시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각 사실관계에 따라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 부분은 법률적인 판단을 해서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검찰이 방금 말씀드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확보하셔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네, 검찰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다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총리님 나오십시오. 관폐하를 근절하겠다는 그 공직자윤리법 정부 개정안의 핵심적 취지와 내용이 뭡니까? 지금까지 느슨했던 공직자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는 그 대상 기간을 현재 약 4,000개에서 13,000개까지로 늘리고 대상 취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자는 것이고 아울러서 취업 제한 판단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확대하자. 그 취업 이력 공시 제도를 도입해서 기축 후 10년간 취업 이력을 공시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대폭 강화함으로 해서 이 관피아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그 개정안으로 관폐화 문제 해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제도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 또한 뭐 이만으로 완벽하지 못하다면 이 풍토 자체, 의식 자체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 앞으로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부가 많은 고민했지만 관폐와 척결이라는 목표 달성하기에는 좀 많이 미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현행법은 5급 이하 퇴직 일반 공무원들 취업 제한 적용받지 않죠? 네.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고위직이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위직에 한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이제 공직 사회에서 이런 서로 끼리끼리 문화를 끊어가게 되면 하위직에 대해서는 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던 6급 주무관이 2011년 11월경에 한국 성급에 대한 정기감사를 맡아서 위법사항을 적발했지만 감사 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퇴임을 6개월 앞두고 있던 이 주무관은 당시 한국성급 회장으로부터 재취업 제의를 받았고 2012년 5월 퇴직한 후에 연봉 1억 원이 넘는 한국성급 팀장으로 재취업해서 여전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5급 이하 퇴직 공무원에 대한 내용은 전혀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죠? 네, 그런 점이 뭐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총리님, 이 주무관에게 취업 제한이 적용됐으면 어땠을까요? 한국성급에 재취업이 가능했겠습니까? 뭐 불가능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감사에서 문제를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예, 뭐 그런 사례는 그거는 엄격히 제한되고 금지되어야 될 일이고, 또 뭐 거기에 뭐 뇌물이나 뭐가 있었다면 그건 그거에서 처벌이 되도록 해야 될 일입니다. 다만 네. 지금 이제 이 뭐 무한대로 이게 확대를 하는 것도 하나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그것은 또 그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한정 제한한다는 또 그런 문제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확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 개혁을 통하고 공직 풍토를 개혁함으로 해서 해결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릅니다. 취업제한 제도 적용 기준을 5급으로 정한 건 매우 기계적으로 설정됐다고 봅니다. 단적으로 비교해 보시죠.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계약을 담당하는 6급 직원과 통일부 이산가족 업무 담당 4급 직원, 이 둘 중에 누가 기업 입장에서 더 필요한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6급 아니겠습니까? 기관의 특성과 권력, 그리고 개별 업무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 일본, 프랑스처럼 취업 제한제도 적용의 대상을 모든 퇴직 공직자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는 반대하셨지만 공무원도 당연히 재취업해야죠. 하지만 최소한 모든 공무원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정도는 심사받자는 게 이 제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지금 적어도 세월호 참사 이후면 그 내용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도 더욱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개정안에는 전관 예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퇴직 관료는 취업 심사가 아예 면제되는 특혜가 여전히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처럼 고위직 판검사를 거친 법조인이 퇴직 직후 로펌에 취업해서 고액 연봉을 받는 관행이 지금도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이 전문직에 대해서는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한없이 제한하는 건 또 그 나름대로 또 헌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앞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좀 이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꾸 직업 자유, 저도 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은 취업심사 예외조항 반드시 삭제하겠다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왜 이번 개정안에 빠진 겁니까? 네, 안행부 장관의 생각이 바뀐 겁니까? 아니,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이게 논의 과정에서 과거에 자꾸 지적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걸 빠뜨린 것으로 압니다만, 네? 앞으로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직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 등 논란이 되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한번 논의를 다시 해봤으면 합니다. 총리께서도 검찰 퇴직 후에 로펌에서 24개월 동안 6억 정도 보수 받으셨죠? 저는 나가가지고 석 달 있다가 중앙선관위 가서 근무를 하다가 되돌아와가지고 또 한 1년여 근무를 했습니다. 보수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17개월간 15억이 넘는 보수 받으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반영된 거 아닙니까? 예외 없이 취업 심사를 받는 다른 공직자들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 내용은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좀 더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살펴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07명에 대해서 취업심사했습니다. 그런데 취업 제한된 인원은 77명으로 겨우 7.6%입니다. 취업심사를 통과한 930명 가운데는 청와대 70명, 국세청 50명, 감사원 33명, 국정원 2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승인을 받은 13명의 공직자들 가운데는 명백히 업무 관련성이 있는데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매우 자의적인 주관적인 시행령 기준에 따라 취업이 허용된 사람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뭐 지금까지 조금 느슨하게 적용이 되었던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법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취업 제한 위반 조사에서 해임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자진 퇴직해버리면 아무런 제재도 벌칙도 없습니다. 이게 이 22명이고요. 또 해임 요구에 불복해서 제기한 10건의 행정소송에서도 정부는 단 한 건도 빠짐없이 모두 패소했습니다. 현행 취업 제한 제도는 사실상 제도적 실효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그런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그걸 제약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또 입법 과정에서 더 강화할 부분이 있으면 강화할 수 있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입법 과정에 기회를 제대로 잡아서 엄격하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총리님, 5월 29일 세월호 국조특위가 시작된 이후 야당 특위위원들께서 총 2,690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된 자료는 780건, 29%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상규명 제대로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라도 나서서 조속히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저께도 질문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하라고 해뒀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얘기를 듣기로는 작성하는 것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한번 독려를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안행부 장관 다시 나오십시오. 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지휘체계의 일원화, 현장 중심의 대응체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에는 군경을 포함한 육상재난의 긴급구조 활동에 현장 지휘권을 소방서장이 갖도록 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는 후속 조치로 재난안전관리법을 개정해서 긴급구조 활동 현장 지휘권을 소방관서로 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안하고 달라진 것은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이 내용이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긴급 경찰, 군, 긴급 구조기관, 지원기관 이런 것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에 보면은 긴급 구조 지원기관에 경찰과 군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구상 또 입법 체계상 그것은 빠져도 별 문제가 없겠다 해서 군, 경찰 그리고 소방 법제처 간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초기에 이런 것이 충분히 알려지질 않아서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한 대로 현장 지휘권이 소방서장에게 갑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현장 지휘권이라는 것은 다시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고 현장에 나와 있는 군, 경찰, 현장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지, 예를 들자면 소방서장이 뭐 다른 지역에 있는 군을 보내라든지 또는 경찰 몇 개 중대를 보내라 이런 권한은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한테 요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 최근 소방행정 내부 문제를 연속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안행부가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서 소방방재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전화를 했다는 언론 보도 있었습니다. 조만간 민정수석실에서 조사가 들어갈 것이다. 이 잡듯이 뒤지겠다고 하면서 제보자 색출을 요구하고 협박을 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는 건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과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조직 관련 부서와 소방의 그 책임자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안전행정부 산하의 조직실과 소방방재청이 서로 이견이 좀 있지만은 이것을 외부의 언론을 통한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약간의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회라든지 또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서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언론을 활용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실무선에서 얘기가 왔다 갔다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여기에 무슨 청와대를 동원했다든지 뭐 하는 이런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다르게 여쭙겠습니다. 네. 이런 워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워딩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장관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소방행정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지자체별로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소방 장비와 예산, 그리고 개인 안전 장비가 노후되거나 부족해서 소방관이 사비로 장비를 구매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방 업무는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 비율이 72%에 이르지만 국가 예산 지원은 2%에 불과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사무라며 국가 예산을 줄이고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으로 소방 예산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방관들이 1인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로 통합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를 모르는 일의 선우가 뒤바뀐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소방방재청 폐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는데 안행부 장관으로서 그 철회를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각종 국가 지원이 비약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못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화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국가안전처 산하로 소방이 가게 되면은 국가안전처 장관은 기재부의 예산에 관련돼서 협의를 할 때 안전 분야에 관해서는 사전 협의권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소방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확실히 증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안전처로 가는 것이 좀 더 진일보한 그런 진일보한 조치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총리님을 비롯해서 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안산단원고,
또 안산 이 모든 지역들의 그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 좀 빠르게 지원 좀 해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울리는 정부입니다. 국민을 분통 터지게 하고 한스럽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정부입니다. 국민을 울리는 정부는 나쁜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재난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밀양에서 알몸으로 쇠사슬 감은 채 저항하는 여성 노인들의 목에 절단기를 들이댔고 기도하는 선직자에게도 폭력을 가했습니다. 밀양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국가폭력은 유신처럼 광주에서의 학살처럼 형제복지원처럼 국가폭력의 역사로 우리 역사에 부끄러운 한순간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드러내고 강행되는 송전탑 공사장, 아직도 12명이 돌아오지 못한 진도 앞바다, 친일 총리는 안 된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1인 시위를 하는 청와대 앞 분수대, 이를 경험하는 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박 대통령은 진도에서 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8년에 걸친 밀양 주민들의 반대에도 송전탑 건설 계획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70년에 걸친 30년에 걸친 사과 요청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통령께는 저 울분에 찬 목소리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진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 출신의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